자, 문제 50번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번입니다. 국계법령 사용하는 영어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1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 다세대 밀집반 지역에서 주거환경, 이건 뭡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주택 정정 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그 말이 나와야죠. 틀렸고요. 2번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은 노후 불량이다. 단순히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노후 불량은 아니죠. 뒤 말이 좀 못해야지.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절해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고 뭐 도시 미관을 정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절해가 정하는 거. 3번 정비 기반시설하면 도로, 상하수, 공원, 놀이터, 마을에 간, 잘 봐요. 도로, 상하수, 공원은 기반시설 맞죠? 놀이터, 마을에 가는 공동 이용입니다. 4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기간 소유자,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전세권자가 아니고 지상권자. 5번 사업계획 승인받아 1단위 토지 둘 이상의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전체 토지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5번이 옳은 편입니다. 자, 50-1번입니다. 영어 다 틀린 거 1번. 대지를 하면 정비 사업에 조성된 토지. 쉽게 말해서 대지, 공사 끝난 땅. 좀 좋게 표현했을 때 정비 사업에 조성된 토지 맞습니다. 2번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정비기간 소유자는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거기도 맞네요. 3번 공동 이용 시설은 주민이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당, 그 밖에 대행이 들어가는 시설, 얘도 함정이 없네요. 4번 주택공사 등이라면 토지도 공사하고 지방공사 맞고요. 5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있는, 이게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래서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래야죠. 5번이 엉터리입니다. 40번 용어에서는 정비 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 그러면 극혈악 주거환경, 재개발은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상업공업에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정 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특징적인 지분만 딱딱딱 찾아내요. 노후 불량입니다. 이 건물이 멸실되거나 붕괴되어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것, 이런 함정이 없음. 두 번째,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쩌고저쩌고 함정 없습니다. 3번 중고원 기준으로 40년까지, 중고원 기준으로 40년 그러면 보수 비용이 철거 재건축이 크다. 그러니까 하여튼 보수 비용이 크다. 그러면서 시도 절해가 정하는 좀 이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4번 보면 도시 미관을 저희하거나 구조 결함이 있는 건물로부터 시도 절해가 정하는 건축물 가지고 거기서 20년 이상 30년. 이런 준공하고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절해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도시 미관을 저희해서 어쩌고저쩌고 절해가 정하는 건축물, 그런 식으로 붙어야만 노후 불량이 됩니다. 지금 1번 보면 멸실 붕괴 뒤에 절해 나오지 말고, 두 번째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절해 나오지 말고, 숫자가 있으면 반드시 뒤에 절해가 정하는 건축물 그 말이 붙어 있어야 돼. 3번 토지 등 소유자인데 주거환경 재개발, 주거환경 주거선 하죠. 주거환경 개선 두 가지 주거환경 관리, 재개발 도시환경은 정비기간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거에 있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에서 부속 토지 소유자. 재건축에는 지상권자 포함이 안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토지 소유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 건축물 또 지상권자. 재건축만 좀 조심하면 되죠. 정비구역 안, 즉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구역 아닌,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재건축에서 반드시 토지하고 건축물 공동 소유자가 된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있으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4번 기반시설 공동이용인데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 전기, 수도,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공동 등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개념이 큰 것들이 기반시설이고, 공동이용들은 주민이 공동 쓰는 놀이터, 마을에 간, 개념이 작은 것은 공동이용이고, 대지가 정비 사업에 조성된 토지, 공사 끝난 땅이고, 주택단지가 원칙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 토지, 아파트 단지죠.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 토지 주택단지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것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하니까 재건축 범위가 어디냐? 주택단지다. 그럼 어디가 주택단지냐?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다.
사업계획 세면 일단은 도시계획 시대는 도로 등에 의해서 구분이 돼가지고 각각 관리되면 각각이 별개의 주택단지를 보고, 사업계획 세면 일단은 토지 둘 이상이 공동 관리하면 전체를 주택단지를 보고, 또 재건축 토지 분할 규정에서 분할되는 부분이나 분할되는 나갈 부분은 각각 주택단지고, 함정 쓰는 건 2번이고, 건축허가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토지도 주택단지다. 그 부분을 좀 특히 주의하고, 7번 주택공사 등, 그러면 토지공사, 지방공사 더해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51번입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입니다.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시장은 기본계획 5년 될 수입니다. 5년이 아니고 10년. 기본계획 수입에는 일단 군수가 없어야 되고 10년대를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2번 시장 기본계획 수입 변경되면 국장 승인받는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승인은 직권상급이니까 시장이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이 기본계획 수입 변경했으면 도지사 승인. 3번 시장으로서 수입하는 정비계획 내용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재난방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몰라요. 정비계획 내용이 있는지 모르니까 3번 같은 내용은 패스하게 넘어가고 4번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것이라면 지구단위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을 본다. 4번은 O. 이건 알 수 있는 거고. 5번 국장은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할 때 중도의 심의 거쳐 지정 변경 지정한다. 5번은 왜 틀렸어요? 정비계획 지정은 국장이 못합니다. 시, 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가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의 심의 거친 것이지 국장이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맞으니까 3번은 틀렸다. 그런 식으로 풀고 와야 돼요. 52번 정비계획 해제 옳은 거 1번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그리고 몇 년 나왔어요? 3년. 추진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재개발 재건축은 추진위가 있으면 2년이고 없으면 3년이니까 3년이 나왔으니까 추진위가 있으면 안 돼. 있으니까 틀렸고. 2번 조합 재건축이네 2년이네. 추진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럼 또 틀렸고. 3번 도시환경 몇 년입니까? 이거 내용 읽어봤자 몰라요. 단순 암기해놔가지고. 도시환경은 5년. 틀렸네. 4번 시도 대도시장은 토지등소자 100분의 30이 된 해제 요청하면 해제 끝맺음이 할 수 있다. 5번 정비계획 해제되면 정비계획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계획 이전 상태로 환원 옛날로 되돌립니다. 환원된 걸 본다. 5. 답은 5번이고 52-1번 정비견에 허가받아야 하는 것은 1번 농림축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간유공작물 허가 안 받습니다. 2번 경작행정 변경 안 받아. 정비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 손상치 않는 토속 채취 안 받아. 전치하게 결정된 데 물건 쌓는가 안 받아. 관산유주목의 임시직제는 받아요. 근데 안 받아요. 근데 경작지에서는 받아요. 경작지에서는 받습니다. 답 5번이네요. 자, 이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이제 기본계획입니다.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단 시장에 10년 단 수입하고 5년마다 재검토. 첫 번째, 군수 없다. 10년 단 수입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리고 대도시까지, 특별시광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까지는 반드시 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 수립이 필요? 그러면 합니다. 두 번째, 특별시광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는 직접 확정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정했으면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인데 기본계획에 뭐가 있는가? 정비 예정구역이 있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있어요. 그 수립시기가 되면 이제 정비계획을 만드는데 정비계획을 시장 우수가 안 만드니까 누가? 토지등 소유자 주민이 찾아서 만듭시다 제안합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 우수의 정비계획 위반 제안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잡으면 돼요.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1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면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면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 정비계획 위반 제안하면 제안받은 시장 우수는 60일 내에 통과돼 부득이하면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는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우수가 여기서 말하는 시장 우수 누굽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자,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니까 자 정비계획 수립에서 시도안 신청한다. 그럼 이제 2번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됐죠?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에서 시도지사한테 신청하고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정비규 지정하고 그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3번 시도 대도시인 결론은 시도 대도시가 지방도시의 시민을 거쳐 정비규 지정하고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기본계획 국장 보고 정비규 지정 국장 보고 이게 은근히 잘 나와요.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 정비규환 행위자는 아까 도시개발규가가 똑같은데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대수선. 대수선이 도시개발구역 허가지만 정비구역은 허가상해야다. 그 말고는 차이가 없어. 정비구 해제 총 8개 있는데 8개인데 첫 번째 위에 5개는 해제 신청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밑에 3개는 그냥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신청해야 한다. 누가요 그러면? 5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해야 된다. 그럼 얘는 해제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 시장은 본인이 직접 해제하여야 한다. 이 사유가 5가지 네가 암기해야지 이해해서는 안 돼요. 특징만 툭툭 찍어서. 예정격 3년. 길게 가지 말고 예정격 3년. 재개발 재건축 추진가 있으면 2년 없으면 3년. 도시환경은 5년. 주거환경 개선 15년 플러스 3분의 추진위의 승인 취소, 조합설비인가 취소. 그러면 해제 신청해야 된다. 해제해야 한다. 직접 해제해야 한다. 그 밑에 3가지는 그냥 신청할 수 있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내기 좀 그래요. 첫 번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두 번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하면 해제 끝맺음이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잡아놓고요. 어디서 한번 정비사업 시행 방식을 정비사업 시행 방식하고 정비사업 시행자가 은근히 잘 나왔는데 최근 3년 동안 계속 안 나왔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암기해야 돼요. 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딱 머릿속에서 기수, 환관, 혼용 생각하고 풀면 돼요. 정비기관에 정비기반자 새로 설정을 확대하고 토지 등 소지가 수소 주택 개량 방법을 해 의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의할 수 있다. 5가지나 있으니까. 2번 정비계 전부일부를 수행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지가 우선 공급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3번 재개발은 머릿속에서 관한 생각하고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 방법에 하나만 쓰고 싶으면 의할 수 있다. 틀렸죠? 4번 재건축은 관밖에 없죠. 정비규 안, 정비규 아니게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 방법에 의한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5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관, 환 2개 있으니까 하나 쓰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둘 쓰면은 의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줘야죠. 암기해야지 이해가지고 안 통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기, 수, 환, 관 그런데 기 그러면 기반정비는 시행자, 건축물의 소유자, 수, 전불부 수용하고 우선공고, 환, 관리처분계, 환지. 그리고 혼용 방식. 그 중에 둘을 섞어서 하는 거. 혼용은 오직 주거환경 개선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 한지, 재건축 관리처분, 도시환경 관리처분 한지, 주거환경 관리는 기조, 기반정비는 시행자, 건축물이랑 소유자, 가로주택은 관리처분인데, 그러면 주택 써는 거 뭐냐 하면, 아직까지 시험 문제 거기까지 안 나갔는데,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전부 다 주거환경 아닌가, 주거환경. 그러니까 주택, 부대, 복리 그러는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관리처분, 얘는 주택이 아니고 공장이나 상가요. 그러니까 주택 그 말 대신에 건축물 이라고 쓴다고. 관리처분계에서 남들은 주택 부대복리, 주택 부대복리, 주택 부대복리인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얘는 주택이 아니니까 상업공업적이니까 건축물이에요. 얘는 건축물. 아직 함정 그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된다 이 얘기고. 54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자다. 시행자 옳은 것은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 아니요. 도시환경밖에 없습니다. 2번 재건축은 조합만 할 수 있다. 아니요. 시장공사도 있고 주택공사, 지방공사 많아요. 3번 재개발 사업을 시장공사가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받지 않고 단독 시행한 경우는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 사유가 8가지나 있습니다. 4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 정비사업 조합 설립한다.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을 소유자가 하려면 반드시 조합 안 만들면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조합 만들 것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주택공사 등이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동의받지 않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동의받으려면 제대로 받든가 아니면 받지 말든가. 제대로 받든가. 밑에 봐봐요. 원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 과반수. 그러니까 받으려면 다 받아요.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아니면 천재지변 긴급 받지 말든가. 그렇게 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합니다. 재개발은 조합이 합니다.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 정환자 공동할 수 있다. 세 번째,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서 시장주택공사 시장군수주택공사 등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 민간이 건설업자 등록 대리인점 민간하고 공동 안 된다. 그러면 주의하고 도시환경은 자 조합이 하든가 소유자가 하든가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도 한다. 그게 도시환경인 거. 소유자가 하면서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 정자 공동할 수 있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장공사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서 지정이 아니죠. 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수 있고 가로혜택 정비사업은 조합이 한다.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리인 정자 공동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원칙이에요. 원칙. 거기까지가 원칙. 원칙에서 특징이 몇 개 나왔죠?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자는 소유자는 절대 못해요. 공용개발. 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가로죠. 재개발, 재건축 가로줄 때 소유자가 하려면 반드시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또 조합을 안 만들고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으면 그것은 도시환경이다. 그리고 공동을 할 때 남들은 민간하고 공동한데도 민간하고 공동이 안 되는 게 재건축이 있고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고 예외입니다. 예외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세 가지만 예외했어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시장 군수가 다음과 같은 8가지 사유가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시장 군수가 토지등 소유자 동의 없이 직접 시행하든가 주택공사 지정하든가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대행인데 사업대행은 소유자나 조합이 하다 중단되면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을 시작하다 중단되면 시장군수가 직접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조합이 하다 중단되면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또는 주택공사 지정해서 대신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제도 있다. 거기까지 알고 55번 자 도정법 재건축이다 틀린 거 옳은 거 1번 정비계 지정돼 할 수 있다. 아니요. 재건축은 구역 지정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받으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시공자 선정 안 돼요. 조합은 조합설비 인가 후 시공자 선정 조합설비 인가 후 3번 재건축 사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시장은 주택단지 대상도 안전을 실시해야 된다. 해야죠. 재건축 할까 말까 먼저 안전진단 실시해야 합니다. 4번 시장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데 안전진단 신청했으면 30일 진단 실시해라. 이러면 안 되고 자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진단 신청하면 30일 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자한테 알려준다. 5번 국장은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시장 우석에 재건축 사업 시행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국장이 아니고 시도의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시공자 선정과 안전진단인데 시공자 선정 이거는 암기해야지 이해해서는 안 되니까 암기할 건 해야 돼요. 자 시공자 선정 조합은 언제? 조합설비 인가 후.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후.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했다. 그때는 누가 시행자냐?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가 선정해야 한다. 현재 안전진단인데 안전진단은 누가 합니까 하면 시장군수가 하는데 주택단지를 대상합니다.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하는데 주택단지에서 4가지가 제외되는데 뭐 붕괴 우려가 있어가지고 어쩐다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거. 하여튼 시장군수가 가로가 이 4가지 사유가 중요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은 자 안전진단 신청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 기억하고 10분의 1 동의받아 신청하는데 신청받았으면 시장군수는 첫 번째 30일 내 두 번째 실시효를 결정해서 세 번째 신청자한테 통지한다. 알려준다고. 그 다음에 이때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이 중요하죠. 시장군수 부담인데 예외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해서 할 때는 그 지역이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시장으로서 판단할 때 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단기관 선정해서 진단합니다. 진단기관은 진단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으로서 요청단체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서는 그 진단 결과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비개수 결정, 재건축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우수가 정비개수 결정, 재건축 결정했으면 결정했다는 그 사실을 시도한 보고하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도 함께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전진단 결과 보고 받은 시도가 봤을 때 진단 결과 보고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면 공단이나 연구원에다가 진단 결과 보고 적정성 검토 의뢰하고 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장우석에 정비개수 결정 취소, 재건축 결정 취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군구청장 특별한 사기 없는 한 드려야 됩니다. 56번 도정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틀린 거 1번 경비구역 지정고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 및 규정에 대한 토인소유자 과반으로 동의받아 조합설립 위한 추진위원 구성에서 시장으로서 승인받아야 한다. 첫 번째 5인 이상 위원 맞고 두 번째 과반으로 동의 맞고 세 번째 시장으로 승인 셋 다 맞았네요. 2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 구성하지 않는다. 아니요. 추진위 구성하는 것은 가로주택. 3번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는 자동 조합설립에 동의한 걸로 봅니다. 4번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기업 선정할 때는 시장으로서 추진 승인 후 경쟁 입찰 방법, 경쟁 입찰 선정하고 5번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한 번쯤 알게 돼요. 창립총회 개최해야 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네요. 6-1번 조합이다 틀린 거 1번 가로혜택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동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동의받아 시장수 인가가 된다. 5의 X요. 2번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조합 해산 신청할 때 설립인가 취소 끝맺음 하여야 한다. 틀렸네. 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3번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건물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을 본다. 4번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대리인정을 등기해야 성립하고 5번 정비사업 조합은 토지등 소유자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 토지등 소유자를 한다.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 한다.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정비사업 조합 만들려면 정비사업 조합은 재건축을 기준 잡아가지고 재건축이 첫 번째 주택 단지냐 두 번째 주택 단지 외냐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를 재건축한다면 동 플러스 전체 가지고 동 얼마요? 3분의 2, 2분의 전체가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두 개가 위로 가가지고 얘가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가고 앞에 두 개가 밑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가가지고 얘들이 주택단지 외 그리고 가로주택이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인데 얘를 갖다 약분하면 얼마 든데가 5분의 4 이루니까 10분의 8이나 5분의 4나 바뀐다는 예상을 하고 가야 된다. 그게 바뀐다 분명히. 그래서 1번 보면 가로주택에서 5분의 4 웬만하면 바로 X 칠 거예요. X 5분의 4 왜냐 10분의 8이지. 근데 끝나고 생각해보면 그게 그거라고 10분의 8이 뭐라고 5분의 4라고 바뀔 거를 한 번쯤은 예상을 하고 가야 돼.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답은 2번. 57번 특이가을직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몇 개냐. 첫 번째 이혼으로 지위 양수받았다? 됩니다. 상속으로 됩니다. 상속과 이혼을 봐줍니다. 할 수 있어요. 3번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로 인해서 일부가 다른 도시 이사가면 안 돼요. 가려면 다 가야지. 4번 상속에 취득한 주택으로 일부 가야 돼요? 다 가야 돼요. 다 가려면 다 가야 돼요. 5번 양도인 전원 해외 이주 좋아요. 2년 이상 해외 체류지 1년 이상 해외 체류는 아니요. 그러니까 1번, 2번 두 개밖에 없네. 답은 2번. 57번 7-1번 조합이다. 틀린 거 1번 정관은 총회 소집 절차, 시기, 의결 방법에 포함되어 있다. 조합은 뭡니까? 법인이니까 뭘 만들? 정관. 정관은 총회 소집 절차, 소집 시기, 의결 방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 물으면 뭐라고요? 있으니까 썼겠지.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고 썼겠어요? 법조문 있는 것보다 붙여놨지. 당연히 있으니까 썼다.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 이상 형사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는 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건축법 위반 안 돼요. 토종법 위반해서 벌금 100 이상 형사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는 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퇴임된 임원이 퇴임되는 관여한 행위는 효력이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4번 조합원수가 100일 이상 조합원 대위원회 두어야 한다. 5번 관리청구 수립 변경 결정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 있다. 오전에 설명했죠.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방법. 자, 조합 총회에서 모든 걸 총회에서 의결하는데 이 총회가 안 되기 때문에 총회 권한을 뭐 하려고? 대행하려고 뭘 만든다?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총회가 어쩐다? 대행한다. 대행한다고 해서 이 의결을 갖다가 대의원회가 대신 결정한다 이 얘기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중요 몇 개 빼가지고 이걸 어떤다고? 대행할 수 없다. 법을 이러고 만들었다고. 이거는 대행할 수 있다 이런 거면 이거는 대행할 수 없다. 문제 만들 때는 이거는 이 중에서 하나 물어보지 이 중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의원회가 총회 걸 때 이거 총회 권한을 대행하니까 뭐 대행하냐 안 물어본다니까. 뭐 대행 못하냐 그걸 물어보지. 그래서 질문 하나 툭 던지면 어쩐다고요? 대행할 수 없답니다. 없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개발법은 대행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깨, 임, 한, 정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암기했으니까. 왜 암기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왜 하라고요? 잘 나오니까 그것은. 근데 토종법은 이거 암기하려 안 해요? 안 했어요. 왜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안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안 중요하니까 암기를 안 하는데 작년에 이러고 지문 하나 딱 치고 나 지문 하나 툭 치고 나오면 모든 걸 암기를 공부했으면 안 된다니까. 괜히 눈 한번 캄캄하다니까. 뭐야 암기 못했는데. 그러니까 눈치로 풀어야 된다고. 원칙이 대행하는 거니까 예외는 뭐다? 대행을 못하는 거. 그럼 법에서는 하는 거 써놨다 못하는 거 써놨다? 못하는 거. 꼭 물어볼 때는 법에 써놓은 걸 가지고 물어본다. 그 논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암기 못해도 문제 푼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그러고 만드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러고 풀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맞히지 못해요. 19번 그렇게 해서 풀려. 46번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추진위원회. 추진을 만들자 하나 만들고 빨리 만듭니다. 과반수 동의. 몇 명 이상 뭐예요? 추진위원회 5명 이상. 시장으로서 승인받습니다. 가로의 때 정비사업은 추진위 구성 안 합니다. 추진위는 정비사업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는데 비리방지에서 경쟁 입찰. 4번 동의 승인 뭐냐?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 봅니다. 또 추진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뭐한다? 참여 요청해야 되고 추진이가 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조합인데 조합 아까 동의 암기하죠. 재개발 도시환경 뒤쪽이니까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 그러면 주택단지 동 3분의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주택단지 밖 앞쪽 4분의 3, 3분의 1 가로일때 10분의 8, 3분의 1 말 바꾸면 5분의 4, 3분의 1 암기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누구 인가받아요? 시장운수 인가받습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좌우지가 무조건 한 명이에요. 재개발, 도시환경, 가로질때, 재건축 따질 필요가 없지. 그냥 무조건 한 명이에요. 혼자서 토지 100개 가졌다? 한 명.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있다? 넌 둘 더 해가지고 한 명. 100명이 땅 하나 가졌다? 한 명. 1인. 자, 3번 동의승계 무슨 말이요? 자, 동의한 달부터 토지 건물 내가 샀어요. 어쩐다? 나 그대로 동의한 걸로 봐준다고. 그자도 항상 뭐뭐 신청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공인증 관리청을 갖다 소유주라 보고 그 다음에 동의 철회는 빠른 때 뭐가 빠른 때 그러면 철회를 양쪽에 나한테 동의 받아간 자가 누구예요? 동의 상대방한테 내 거 처리한다? 그럼 얘가 안 해주고 철회 안 해주니까 시장우사한테 내 거 처리했어요 알려주면은 내가 처리했다는 사실 갖다가 동의 상대방이 통지할 때가 빨랐냐? 동의 상대방한테 도착할 때가 빨랐냐? 아니면 시장우사한테 말했더니 시장우사가 받아가지고 동의 상대방에게 야, 이 사람 거 동의는 처리한다 라고 말하는 시기가 빨랐냐? 둘 중에 빠른 날 효력 발생. 그 다음에 동의 방법은 도정법 동의는 첫 번째 서면동의 뭡니까? 동의서. 어디 가나 동의는 전부 다 서면동의 구두동의 없어요. 서면동 동의서에다 어쩌고 찍고 쓰고 붙이고 찍고 어쩌고 지장 찍고 자필 서명 빠졌네 써야 되겠네. 자필 서명 빠졌네요. 거기다가
찍고 그 다음에 자필 설명하고 신문조 4번을 첨부합니다. 동의 처리할 때도 똑같대요. 동의 처리할 똑같은데 동의 처리는 이제 이것은 내용 증명 방법을 보내는 거예요. 안 받았다 그럴 수 있고 내용 증명 방법을 보낸다. 그런데 법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면 어쩔 수 없이 걔들은 인감증명 뜯고 인감증명서 첨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추진의 승인, 이 조합 설립인가 취소해야 한다. 추진의 승인 취소해야 한다가 세 개인데 첫 번째는 동의한 자, 추진위의 설립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아니면 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의 승인 해산 신청, 조합 설립인가 해산 신청하면 승인 취소해야 된다. 설립인가 취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비 예정계획 해제되거나 정비계획 해제되면 그때는 어찌하죠? 취소 끝맺으면 하여야 한다. 조합의 성격은 법의입니다. 공법상 법의입니다. 인가받고 사무실에 등기하고 등기가 성립하고 이 법의 규정 없으면 반환하는 민법 사단법의 규정을 따를 것이고 조합원인데 조합원은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기업 재개발 도시환경 동의하든가 말든가 조합원이고 재건축 가로주 등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고 그래서 동의 안 하면 어쩌나 나가라 뭐 매도 청구 대상이 되고 두 번째 조합원의 지위 양도된가 조합원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이 탄생되는 조합원 명칭 쓰겠죠. 조합 설립인가 조합원의 지위 양도됩니까? 하든가 말든가 원칙 자유 마음대로 하는데 예외대로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은 금지 투기과일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와 지위 양도가 금지 두 명 봐주고 누구 상속 이혼은 봐준다. 단 예외적으로 이 사람한테 사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갔네. 두 번째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 이사 갔네. 세 번째 전원이 해외에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 전네. 네 번째 경공매로 날라온 것. 이런 것들은 취득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였습니다. 그게 아닌 다른 사람의 취득가 적발되면 3년 3천 처벌하고 3년 3천 처벌 그리고 현금 청산. 임원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있는데 첫 번째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련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건 잘 나오고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 사업은 다른 조합의 임원직을 할 수가 없고 임원이 결격세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되는데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잃지 않는다고. 그 결격사에서 벌금 105년 좀 생각하고 벌금 105년은 도정법 결격서이다. 대의원의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도의한다고.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58번입니다. 사업시행계획 틀린 거 1번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에 미리 총결제해서 조합원 3분의 도움한다.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조합원 동의받아야 되는데 조합원 동의받는데 얼마 동의냐? 없어요. 그냥 조합원 동의. 조합원 사업시행계획서에다 조합원 동의받는다. 시행자가 시장우수 주택공사 되면 동의 안 받는다. 지정개발자 하게 되면 지정개발자는 면적 50 이상과 소유자 과반 동의받는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소유자가 할 때는 소유자 4분의 3 동의받는다.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주 나온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사람 해보고. 그래서 1번 어쨌거나 틀렸고 2번 사업 시행계획서는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계획이 포함된다. 사업계획서니까 이 건물이 몇 메트까지 간다. 몇 메트까지 가고 용적률 몇 프로다. 그런 내용들은 사업계획서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승낙을 할까 말까 판단할 것이고 3번 시장수는 사업시행 인가적이나 사업시행 작성할 때는 자 시장수가 인가할 때 열람기간 며칠 14일 이상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의견 듣고 반영해서 인가합니다. 4번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물의 전체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라고 말하세요. 100% 철거가 아니고 일부 전체 일부 리모델링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5번 사업시행 인가할 때 미리 관계부처가 협의하면 농지 전용허가 받은 걸 본다? 본다 그래야죠. 사업시행 인가 받으면 다른 법의 인허가 등은 받은 걸로 본다. 왜?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미리 협의를 했기 때문에. 59번입니다. 도정법상 사업시행 조치 옳은 것은 1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주택 때문에 융자를 쓰는데 임시요청에 상조 취해야 된다. 딱 읽고 재개발 재건축 하야한다. 땡땡땡. 예,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야한다. 주거환경 재개발 하야한다. 틀렸어요.
2번 위일에 임시 수용자 설치해서 필요한 때는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단체. 네. 그게 위일에 임시 수용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두 개 들어가서 하나 지워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 지웁시다. 필요한 경우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수용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일시 사용입니다. 3번 사업 시행자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 토지 건물에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재개발하고 가로주 때. 재개발 가로주택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했을 때 매도 청구지.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재건축 가로주택이 있어도 재개발은 없어요. 4번 에어컨 좀 틉시다. 좀 덥지 않아요? 후덥지근히 일 좀만 더 가면 졸릴 것 같으니까 에어컨 틀고. 4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따른 건축을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할 때 국민한테 채권 매입에 관한 적용한다. 이게 정비 사업의 종류 6가지 있는데 채권 안 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5번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 민법, 주임법, 상임법 일부 규정은 적용한다,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5번이 맞네요. 자, 사업 시행 조치에서 1번 이주대책인데, 자, 주거환경 재개발은 임시 수용시설 등 이주대책 수립 시행 하야한다니까. 핵심, 주거환경 재개발은 하야한다. 두 번째, 일시 사용할 수 있어. 일시 수용은 없어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국가나 지자체는 그 사용료 대부를 면제. 무슨 얘기냐? 임시 수용소 설치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 건물 잠시 쓸 수 있는데 그때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만 전다? 사용료 대부로 면제니까 국가, 지자체는 면제지만 공공단체나 개인의 토지, 건물은 면제가 아니고 유상이다 이런 얘기고, 그랬을 때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 신청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어쩌라? 무조건 있다. 거절할 수 있다예요. 첫 번째, 3자와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3자에게 사용허가 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용 신청자는 사용기 확정되면 거절할 수 있답니다. 있다. 셋 다 있다로 가야 되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아까 했죠. 6개 정비 사업 중에 군민대 채권 매입 안 한다. 그것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 다음 3번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약기간 최단기간이요. 민법, 주임법, 상임법 최단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0번입니다. 분양신청 등 옳은 것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며 며칠 내 계약적 부양금 내용 및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소유주에 통지하고 일관심을 공고한다. 그 며칠이요? 60일. 날짜 잡아야 되고. 2번 분양신청 기간은 30일, 60일 맞는데 언제부터?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란다. 3번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누구한테 분양신청? 사업시행자. 시장 우수하면 사업시행자에 분양청할 수 있고 분양청 해야 되고. 4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수립에 지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연장인데 연장기간은 20일. 4번에 맞네. 5번 분양신청을 처리한 자 암기해야 돼요. 분양신청 안 했다, 처리한다, 관리처분 제외됐다.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 4번이 맞네요. 밑에 보면 자 분양신청에서 첫 번째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공고한다. 사업시행 인가받고 60일 내에 평당 분양가가 얼마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해 줍니다. 이때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2일을 하되 관리처분계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분양신청을 갖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누구한테 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우편을 할 건데 우편으로 너는 분양신청 기간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 분양청 안 했다가 처리한다. 관리처분 제외 된다. 관리처분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 5번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생각해야 되고. 61번입니다. 관리처분계 작성인가다 옳은 것은 1번
가로일 때 정비사업 시행자는 가로일 때 분양 신청계획 종료된 때는 관리점 수립에서 시도인가 누구인가 시장군수. 2번 정전의 토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는 날 평가. 암기해야 돼요. 정전 토지 건축물 언제 날짜 평가? 사업 시행 인가 고실. 사업 시행 인가 고실. 3번 사업 시행 인가 변경에 따라서 관리처분계 변경할 때 시장수 변경 인가 받는다. 관리처분계 인가 받았다 변경한다 뭐 받아라? 변경 인가 받아라. 변경 인가 받아라. 근데 그냥 변경이요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요. 사업 시행 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하면 그냥 변경이요 경미한 변경이요. 경미지 앞에 말 붙었으니까 변경인가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야지. 안 받는다. 눈치껏 안 받는다. 간주는 못하지만 추정은 해야지. 너 안 받는다. 4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 수립. 암기 좀 해야 돼요. 분양 설계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 수립은 얘는 O 그래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5번 관리처분 계획에는 이러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풀라고요? 100% 있는 것을 놓고 물어보지. 여기서는 절대 없는 것을 놓고 안 물어봐요. 무조건 포함되어 있답니다. 있다. 답은 4번이죠. 61-1. 자, 토정법. 다음 잘 보고. 최대로, 문제가 최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는 몇 개냐? 1번. 단주택을 소유한 자는 근로소득서 기획성도 소유하지 않으며 국가지역 주택공사들이 아니다. 순수한 개인이네. 정전을 소유한 주택가격이 1주택 3억이며 새로 분양한 것은 5억이다. 그건 벌써 눈치채야 돼요. 뭐 범위 내에서? 가격 범위 내에서 안 되면 전용 면적 여기까지 고려 다 하라 지금 있는 얘기요. 1번 재개발입니다. 혼자서 5개 가졌다. 몇 개 줄 수 있다? 몇 개? 최대 그러면 몇 개부터 출발하라고? 2개부터. 얘는 몇 개 줄 수 있다? 2개. 두 번째 재건축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1인 5주택. 과밀박 재건축은 몇 개가 줄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몇 개? 5개. 과밀박 재건축은 소유한 만큼이니까. 3번 재건축 과밀 억제권 안쪽이네 1인이 5주택을 소유했으면 투기관리가 아니다. 몇 개? 3개. 4번 재건축 과밀 아니네 1인이 5주택 가지고 있는데 투기관리구다. 몇 개? 몇 개? 한 개는 없다니까. 한 개 없다니까. 무조건 2개부터. 아까 지금 금액이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정전에 3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데 3억짜리 얘가 5개 가지고 있다고. 새로 분양이 몇 개라고? 5억이라고. 그러면 금액이 이미 2개 넘어갔다고 그것은. 그러니까 얘는 2개 그러고. 5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1인이 5주택 소유인데 가로주택인데 얘가 다가구가 아닌 5개 가지고 있으면 3개까지 줄 수 있다. 2, 5, 3, 2, 3. 자, 1-2번. 관리처분계인가 틀린 것은 1번. 정비사업시험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 처분관리. 너무나 당연하죠. 관리처분계 뭐라고? 분양계획. 분양계획대로 처분관리 그 말은 분양처분한다. 당연한 얘기고. 2번. 도시환경 세입자 손실보상액은 신경 써요. 지금 도정법에서 가격 계산은 딱 3개예요. 정전토지 건물 가격,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세 번째 세입자 손실보상이 딱 3가지요. 정전 토지금 얼마짜리고, 분양받은 대지금 얼마짜리고, 세입자 손실보상 얼마짜리고, 얼마 그럴 때는 2팀 나는 거 2팀. 재개발 도시환경이 한 팀이고, 재건축 가로주택이 한 팀이고, 재개발 도시환경은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 재건축 가로주택은 시장군수 1인 이상, 조합총회 1인 이상. 그렇게 팀 나누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할 때 정전토지 분양받은 대지 건물은 사업시행자, 소유자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중요 부분이니까 암기 좀 해놓고. 자, 2번 도시환경 세입자. 세입자든 정전이든 분양이든 별입니다. 좌우지간 가격 산정은 도시환경에 시장으로 선정계약 1인 이상 이러면 안 되지. 시장으로 선정계약가 2인 이상. 재개발과 도시환경 시장 선정계약 2인 이상이 평가한 산술평균 틀렸어요. 3번 관리처분이 변경 중지 폐지할 경우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건물 추산할까 정전 토지 건물 가격은 사업 시행자, 소유자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다. 5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인가 받고 기존 건물 철거 안 돼야 돼요. 관리처분 인가 받고 기존 건물 철거할 수 있습니다.
5번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는 후 시행자 동의 받은 경우 정전, 토지 등을 계속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관리처분계에 인가가 있으면 기존금을 철거되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에 인가가 있으면 그만 쓰고 나가야죠. 나가줘야 되는데 이전 고시까지 그만 쓰고 나가야 되는데 시행자의 동의를 받았다든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다는 계속 쓸 수 있다. 그 부분이니까 동의 받았으니까 너는 계속 쓸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됐고, 자 50번 관리처분계입니다. 관리처분계의 내용은 그냥 많다요. 반드시 있는 거 써놓지 없는 거 써놓고 절대 안 물어봐. 여기서만큼은. 관리처분계는 반드시 있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리처분계의 내용 4번 보면 4번이 있어요. 정전토지 건축물 언제 날짜를 평가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정전토지 건축물을 언제 날짜를 평가한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하되 예외죠. 사업시행 인가 고시는 미리 철거되면 철거 허가 받은 날 그까지 생각해 놓고 관리처분계가 안 만든 게 딱 하나입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만 빼고 나머지는 관리처분계 만드니까 관리처분계 만들었으면 누구인가? 시장호수인가? 인가받는 거 변경한다.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 그러하지 않는다. 눈치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 작성해 주는데 1번은 정전토지 건축물 면적, 이용상, 환경. 옛날에는 위치가 필수거리인데 지금 필수거리가 아니니까 위치, 면적 이러면 안 된다고. 면적, 이용상,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두 번째, 너무 작으면 늘 수 있고 크면 줄일 수도 있다고. 세 번째,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고. 토지 규모가 작으면 토지를 좀 늘릴 수 있고 증언지. 토지에 관하면서 현금 줄 수도 있고 환지 부지정할 수 있고 건축물 일부와 건물 대지 공유지분 입찰한지 할 수도 있다 그러고 5번 분양설계 암기하시고 분양설계에 관한 계약은 분양 신청이 만료되는 날 암기 좀 하시고 옛날은 그게 한 문제 잘 나왔으니까 암기 좀 하고 6번 주택건급 기억 원칙 하나 한다니 원칙 혼자서 100개 가져도 하나 100명이 하나 가져도 하나인데 원칙 하나인데 예외입니다. 예외 그럼 5가지 쫙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안 중요해요. 하나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서 시도 절에서 따로 정했으면 절에 같은 방법 따라 안 중요. 둘 이제 중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과밀박 재건축. 둘 근로요소 기숙성도. 셋 국가지하주택공사 등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C 중요죠. 정전토지 건물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가격이 안 되면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집이죠. 60이야. 60이하는 이전 것이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할선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로주택은 3주택 이하로 다가구만 빼고 가로주택은 3주택 이하로 줄 수 있고 다섯 번째 과밀 안쪽 강남 재건축 과밀역전 안쪽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면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면 가격평가인데 정전 토지 건물 얼마짜리냐 분양받은 거 얼마짜리냐 세입자 손실은 얼마짜리냐 물어보면 자 두 팀 나눠가지고 재개발 도시환경은 시장호수가 선정계약한 감평업자 2인 이상 평가 산수평균이고 재건축 가로주택은 시장호수 1인 이상 조합생 1인 이상 걔들이 평가한 산술평균 같이 한다. 단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 폐지될 때 정전 토지 건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은 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그 다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2번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기존 건물 철거 시기가 언제냐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단 물론 예외 있어요.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든가 폐공과 밀집으로 우부마텔 우려가 있으면 관리처분계 인가처럼 미리 철거할 수 있다. 그래도 미리 철거하더라도 토지건물 소유자 권리에 영향을 줘서 안 된다. 그럼 1번 가가지고 이 지금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으면 뭐 한다고? 기존 건축물 철거한다고. 그러면은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부터 이전 고시 1까지 정전토지 등 사용수익 할 수가 없다. 단 시행자 동의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는 더 쓸 수 있다. 62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권리 변동이다. 틀린 거 1번 대지 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정전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의 권리는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건물에 설정된 것을 본다. 함정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함정 없습니다. 지문 다섯 책으로 나왔지.
2번 토지 등 소유자 분양하는 대지 건물은 도시개발법을 말하면 한지하고 똑같다. 그것도 함정 없어요. 3번 대지 건물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에 대지 건물 소유권 취득 넌 기다리고 있었다요. 소유권 취득 시 뭐라고요? 이전 고시 다음 날. 4번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점을 소멸한다. 4번도 답이 될 수가 있는데 맞게 나왔어요. 이전 고시 다음 날. 5번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전 등기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모든 등기는 일체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답될 수 있는 지문이 3번 아니면 4번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근데 답은 여기서는 3번이 나와요. 이전 고시입니다. 자, 1번 이전 고시. 준공인가 고시가 딱 떨어지면 이제 공사 끝났다. 준공인가 고시가 있으면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가지고 관리 처분 계획 정한 내용 그대로 소유권을 정전 토지 건물에서 분양받은 대지 건물로 옮겨주고 이전하고 이렇게 옮겼다라고 고시합니다. 이랬을 때 소유권 취득 시기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이제 만들고 개발법 환지점 권고 다음 날 도정법은 이전 고시 다음 날. 자, 권리가 이전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함정이 없어요. 대지 건물을 분양받을 때에 소유권 이전 고시 규정에 소유권 이전하면 정전 토지 건물에 있던 권리관계는 분양받은 대지 건물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인데 여기서는 좀 주의하죠. 이전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오전에 환지 등기는 환지점 공고하고 14일 내 이전 등기는 지체 없이 이전 고시부터 이전 등기 대여당권은 다른 등기는 일체 금지고 저쪽은 예외가 있지만 여기 예외가 아예 없어요. 청산금 소멸 시에는 개발법, 도정법 이런 거 법이 틀리다고 청산금 소멸 바뀌는 거 아니요? 항상 똑같아. 몇 년이요? 5년. 5년보다 더 중요한 말은 다음 날부터. 언제부터 5년 그러면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자, 63번 건축법들은 잠시 쉬고 합시다.